정부가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현재 1, 2, 3단계로 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너무 급격한 변화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을 더 두는 방식이죠. 더 촘촘해진 방식.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쭉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영업장 폐쇄 같은 강제 조치는 좀 완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은 강화한다. 기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이분과 함께 좀 꼭꼭 짚어보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닙니다. 우선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여력이 좀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의료 체계에 대한 능력인데, 네. 치명률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환자 치료 역량 같은 게 연초에 비해서는 지금 계속 확충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잠깐만요, 반장님. 지금 음질이 예? 상당히 안 좋은데 혹시 스피커폰 쓰진 않으시죠? 예, 아닙니다. 그렇군요. 음질이 조금 안 좋은 걸 감안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의료 체계, 치료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들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수용력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어떻게 보면 좀 환자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굉장히 좀 설정을 하다 보니 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거를 계속 통제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좀 재편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오늘의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방역 이걸 정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네요. 지속 가능한 방역.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되시겠고 큰 기조는 그거고요. 하나하나 각 단계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이 우리 1단계인데 1단계에서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는 대부분 자율권고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1단계에서 감염을 좀 억제하는 효과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25종의 일반 다중 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집회라든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들을 좀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킨다는 건 그러면 이제 길거리 걸어갈 때 물론 그때도 요즘 이제 쓰라고들 권고하지만 안 썼다고 벌금 물진 않았거든요. 벌금 물진 않는데 이제 그 23개 시설에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쓰면 벌금 얼마? 과태료를 10만 원 물시게 됩니다. 10만 원. 10만 원. 예. 그 23개 중에는 어떤 곳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 미처 못했던 뭐 그런 곳 중에도 있습니까? 23개가 보통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식당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정전에는 제가 뭐 고위험시설이다 그랬던 유흥시설이라든지 놀이연습장, 그다음에 방문 판매 홍보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식당, 카페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전부 포함돼서 이런 시설들이 다 적용됩니다. 안 쓰면 벌금 과태료 10만 원. 그러면은 사우나에서 어떻게 마스크 써요? 사우나는 안에 목욕하실 때나 그러니까 목욕을 하실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는 당연히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나오셔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 그때부터 그 공간에서는 쓰고 있어야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기본 방역을 지키자 이 말씀. 모든 모임과 행사는 1단계에서 여러분 허용됩니다. 다만 500명 넘어갈 땐 신고만 하면 되고요. 스포츠 경기는 관람객 절반만 입장 가능, 등교는 3분의 2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교회는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만 교회 내부에서 식사는 여전히 금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1.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래서 1.5단계는 도대체 어떤 때 올리는 건가 봤더니 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100명이 넘어가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30명이 넘어가면 1.5단계다. 이렇게 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반장님 지금 서울의 경우에 확진자 수가 지금 5일 연속 100명 넘었는데 그러면 1.5단계 가는 거예요? 서울의 경우 지금 지난주 확진자 숫자가 69.7명, 그러니까 70명입니다. 100명 넘어간 건 전국 기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100명 넘어가면 1.5단계다. 예, 주간 평균을 잡고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환자 수를 중심으로 카운트합니다. 그 전국으로 보던 것에 워낙 제가 지금 익숙해져서 그런데 서울하고 비수도권을 다르게 보네요,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 체계 역량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은 대략 중환자실을 한 150병상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70, 80명까지 하루에 계속 발생을 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없이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른 번역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자체가 한 20개 정도를 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면은 하루에 3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저희 통상적인 대응 체계 상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했다. 1.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이 뭔가 봤더니 행사 모임입니다. 아까 제가 1단계에서는 행사 모임 500명만 안 넘으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단계가 되면 100명 이상 모이는 거 금지입니다. 여러분 금지. 이게 달라지고 자 이제 2단계로 올라가 보죠. 2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 300명 넘어가면 2단계. 이 경우에는 아예 유흥시설은 그냥 문 닫네요. 예, 2단계부터는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부터는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시키고 그 외 시설들도 방문 판매업이나 노래 연습장, 그다음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당, 카페도 지난번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카페는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도 9시 이후로는 착석이 안 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쪽으로 됩니다. 이거 지난번 2.5단계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맞습니다. 2단계부터 합니까? 예, 2.5단계 때 했던 거지만 이 부분들은 좀 위험성이 큰 시설들이라서 2단계부터 바로 적용되고요. 그 외 시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좌석을 한 칸 띄운다든지 입장 인원을 갖다가 한 반 정도로 제한하는 식으로 이용 인원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완화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또 강화되는 것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층식으로 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방역 수칙들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전국 기준으로 400명 넘어가면 이제 2.5단계 됩니다. 2.5단계에서 확 달라지는 건 뭐냐? 종교시설이에요. 이제 종교시설이 이때부터 2.5부터는 온라인으로 갑니다. 비대면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 이제 대면 예배만 허용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관리시설 쪽은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이나 이 방문 판매업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경우는 2단계부터는 아예 운영을 중단시키고요, 저희가. 그 외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뭐 영화관이나 공연장, 영화관 이런 부분들도 9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아예 2칸씩 좌석 비우기로 하기 때문에 좀 이용에 다소 불편이 되게 커지는 조치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확진자가 500명 넘어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 3단계인데요. 뭐 이때는 그냥 금지예요. 등교도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도 금지, 10명 이상 모임도 금지. 3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3단계는. 3단계는 저희가 전국 하루에 한 800에서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800에서 1000명이 넘어가는 정도이면
일단 저희 의료 체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상 그때부터는 대유행 단계로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외국의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단계마다 특성들 여러분 확인을 하셨고요. 손방장님,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그 헬로윈 축제 뭐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도 조심들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붐비는 곳은 상당히 붐볐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희도 사실은 그 전부터 좀 유흥시설들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하면서 사실은 좀 다소 모이는 게 줄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는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 여파가 나타날 거라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태원 클럽발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최대한 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애를 썼는데 일단 점검한 결과로는 그래도 기본 수칙을 그때보다는 다들 좀 지켜주시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모이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하고 요거는 좀 나아졌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특히 이제 서울의 홍대라든지 강남역 같은 데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 지킨 곳도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혹여나 거기서 또 좀 중규모나 대규모의 직장 감염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제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헬로윈발 확산세가 커지면 폭발하면 지금 서울에 69명 이렇게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이 100명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1.5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나마 할로윈발 여파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잠복기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정도부터 이 여파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마조마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게 서울에서 100명 넘어가면 여러분 1.5단계 되면은 또 상황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별일 없이 이번 주 다음 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